지금 이 논란에 대해서 저 몇 가지 이해를 못 하겠는 게 있는데 네. 조정식 국회의장 말이 너무 상식적으로 들리는데 이렇게 비판을 받나 하는 거예요. 뭐냐면 그러니까. 자, 지금 오늘 저희가 하루 종일 개헌 블랙홀 때문에 사실 뭐 도하 언론들이 일제히 지금 청와대와 이재명 대통령을 공격하고 있는 양상입니다. 관련해서 오늘 10시 반에 긴급 기자 간담회가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렸고 그 자리에서 이제 비서실장이 직접 내려와서 한 발언이 있습니다. 요거 좀 저희가 정리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정치적으로 너무나 악용되고 있는 상황이고 심지어 딴지 게시판 등을 포함한 일부 여당 인사들도 대통령을 공격하면서 뭐 심지어 뭐 탄핵 운운한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가지고 이걸 바로 잡아야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뭐 보도된 내용은 다 아실 텐데 어제 조정식 국회의장 발언이었죠. 그 네. 어떤 과정을 통해서 나온 거였어요? 그러니까 조선일보 기자가 이제 조선일보 기자였어요. 네, 질문한 것에 대한 대답이었는데 질문의 맥락을 국회의장이 잘 이해를 못하고 설명한 게 아닌가 저는. 자, 질문 내용 먼저 보겠습니다. 개헌 관련 추가 질문. 사실 야권에서 개헌을 반대하는 궁극 이유가 최종 목적이 현 대통령 임기 연장 목표 반대의 명분. 임기 내에 현직 대통령 개헌안에 대해선 통과나 처리 입장. 그러니까 이게 이제 조선일보 항상 하는 게 그겁니다. 자기들이 질문을 만들어서 던지고 나온 걸로 또 내란당에서 다시 증폭시키면 그걸 받아서 또 계속 질문하고 나온 걸로 증폭시키고 하는 그런 자기들이 다시 여론을 만드는 건데 개헌을 당연히 지금 내란당이 해야 되는데 5.18 같은 경우 지들 하겠다고 해놓고 공약까지 해놓고 안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응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거라도 쉬운 것부터 하나하나 하자는 게 대통령과 민주당의 입장인데 이게 같지도 않은 그 얘기를 가지고 유도신문한 거예요. 현 대통령 임기 연장 목표 반대의 명분으로 지금 거부하고 있다. 그러니까 니네가 지금 빌미를 준 거다라면서 이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정식 의장이 결국 주권자들이 판단할 문제다. 시기상조이기도 하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저는 뭐 답변이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대통령이 명백하게 반대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지금 이게 제가 그동안 대표 시절 23년 1월, 25년 5월, 25년 5월 18일, 25년 5월 25일 그리고 대통령 대서도 또 최소한 확인 가능한 것만 4차례에 걸쳐가지고 대통령이 명확하게 얘기했어요. 이거 헌법 규정이다. 헌법 128조에 따라서 재임 중인 대통령에겐 개헌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 자신은 연임 대상이 아님을 분명히 합니다. 아니 이거를 대통령이 더 이상 어떻게 얘기해? 연임 대상 아니라고. 이거를 최소 확인 가능한 수준에서 5번 말씀하셨다니까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4년 연임제는 필요한 것 같다. 이견 없이 합의하실 수 있을 것 같다. 여야 정치권이. 이런 얘기를 한 가운데 이제 조정식 이제 국회의장이 좀 다소 느슨하게 결국 이제 헌법이라는 게 국민 주권자들이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거 아니냐. 이걸 가지고 이제 기다렸다는 듯이 기사를 쓴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비서실장의 정확한 워딩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이제 비서실장이 원래 이제 이 자체를 해명하려고 온 건 아니고 대통령이 미국 가가지고 9,500억 지금 투자 받아왔는데 그거 기사도 안 쓰고 지금 뭐 이런 식으로 혼란에 도가니탕이 되니까 반복해서 요 얘기를 했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그 공개를 전제로 전체가 비보도용 브리핑이었는데 요건 공개를 허락했어요. 대선 전 후보 신분 때도 대통령께서도 그렇게 말했고 대통령 워딩은 이렇다. 뭐죠? 우리나라 헌법 체계가 그걸 허용하지 않고 국민들께서도 쉽게 용인하지 않을 것이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러면서 개인 생각을 덧붙이면은 128조 2항에 있는 건데 앞으로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역사적 합의다. 네. 내용은 대통령 임기 연장 사안인데 헌법 개정 당시 대통령에게는 효력이 없다는 거. 헌법 개정 필요한 여러 이유가 있다. 5.18 전문에 넣는 것부터 최근 선관위 이슈까지 너무 많은 현안이 있다. 이 사안을
국회의장께서도 다시 해명을 했고 대통령도 불가하다 입장을 했다. 대통령을 정치적 논쟁으로 끌어들이면 안 되는데 논쟁으로 끌어들이는 거에 대해서 강한 유감을 표한다. 네, 다시 한번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 대통령은 이 사안에 대해서 아주 우리가 진짜 대통령 응원하는 차원에서 연임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대통령이 분명히 헌법 128조에 근거해서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실제로 덧붙이기를 이런 사안에 대해서 청와대에서는 논의하거나 검토한 바도 없고 앞으로 계획도 없다라고 정확하게 명토 박았습니다. 괜히 전대 와중에 이걸로 대통령 흔들고 친명 세력을 공격하는 카드로 써서는 안 된다라는 입장 다시 한번 청와대 입장 밝혀드립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장기 집권에 대한 공포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제 연임에 대해서 이렇게 반응하는 거 이해는 해요. 근데 지금 이 논란에 대해서 저 몇 가지 이해를 못 하겠는 게 있는데 네. 우선 그 제가 여기서 또 쓸데없는 소리로 논쟁 만들고 싶지는 않고요. 네네. 다만 조정식 국회의장 말이 너무 상식적으로 들리는데 이렇게 비판을 받나 하는 거예요. 뭐냐면 그러니까. 개헌이야. 헌법 조항을 바꾸는 거예요. 전문에 5.18도 넣어. 그다음에 권력 구조는 4년 중임을 해. 이게 되게 합의에 도달한 거예요. 그 중에 뭐 120몇 조에 현직 대통령은 이 개헌의 조항에 해당되지 않는다. 개헌이라 그러면 그 조항도 개헌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왜 국민의 선택을 제한하느냔 말이에요. 헌법을 개정한다든지 대통령을 뽑는다든지 모든 것은 국민의 선택 사항인데 현직 대통령도 개헌을 통해서 다음 대선에 출마할 수 있는지 여부를 그 개헌 국민투표 과정에서 물어볼 수도 있는 거 아니냐 하는 거예요. 반대 여론이 많으면 당연히 못하는 거죠. 근데 그 AI 메가 프로젝트를 통해서 씨만 뿌리고 그 이후에 어느 정도 중간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결실까지를 추진력 있게 몰기 위해서 이 대통령이 다음에 이어서 한 번이든 좀 했으면 좋겠다는 의지가 만약에 전사회적으로 강력하다면 개헌에서 그 조항을 못 고칠 무슨 절대적 뭐 정원 명령이 있나요? 하늘의 명령이 있나요? 그러니까 헌법 조항은 국민이 투표해서 국민 투표를 해서 승인한 조항이고 이 변경도 국민이 승인하면 얼마든지 변경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당연히 이렇게 뭐 연임을 원하는 우리 뭐 사실 방송하다 보면 댓글로 연임해 주세요 이런 댓글들이 많죠. 많이 올라오잖아요. 그런데 제가 심지어 그래서 좀 알아봤어. 그런데 그런 말도 못 꺼내게 한답니다. 대통령이. 아니 이 대통령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내가 혼났대, 연임하겠다는 혼났대. 순간 그냥 얼마나 네. 이 공격에 휘말리겠어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확인 가능한 것만 해도 5번 정도 대통령이 적용 안 된다. 당해 년도 대통령한테 적용 안 된다라고 하는 원칙, 연임 안 하겠다라는 거 사실상 계속 얘기를 했잖아요. 실제로 올해 그 기자회견인가 작년 말 회견인가에서 대통령이 길게 얘기한 적도 있어요. 아마 기억 안 나실 수도 있는데 저는 맨 앞줄에서 대통령 말씀하시는데 쩍벌도 못하면서 계속 받아 적어서 기억이 생생하게 나거든요. 그러니까 연임과 관련해서 대통령이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논쟁적이다. 방금 우리 그 김갑수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헌법인데 대통령 연임을 국민들이 원하는데 이걸 자체 가지고 국민투표 붙일 수 있는 거 아니냐. 근데 그런 논쟁까지도 소개를 하더라고 대통령이. 그러니까 일부 의견으로는 과거에 국민들이 정해놓은 룰 때문에 현재 국민들이 자기 선택을 제한받는 거 아니냐. 네, 그거죠. 그러면은 이거를 현재 국민들이 자기 선택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설도 있는데 그것은 결국은 정치의 영역인데 그거를 국민들이 인정해 주겠느냐. 그래서 이런 소수설도 있지만 다수설은 아니다. 난 안 하겠다라고 계속 방송에서도 얘기를 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때때에 한 번씩 이렇게 해프닝처럼 튀어나오는 거고 앞으로 몇 년 후, 그러니까 대통령 이제 퇴임이 가까워지는 시점, 그게 언제냐면 다음 총선 다음 시점이에요. 그렇죠. 네네. 총선이 끝났을 때 국민들이 만약에 민주당에 200석 이상의 의석을 몰아준다 그러면 그건 여러 가지로 해석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민주당의 성과도 뭐 대통령의 성과도
생각만큼 기대에 못 미치는 모습이라 그러면 뭐 연임은커녕 뭐 얘기할 거리도 없어지는 그럼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헌법 개정을 할 때 앞으로 몇 년 후 대통령 임기 말에 할 텐데 그때를 대비했을 때 국민의 선택권을 다 열어놓고 생각하자 이 정도로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런 이야기를 조정식 국회의장은 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어찌 됐든 간에 조선일보 기자의 질문에 너무나 친절했다 네. 하는 아쉬움이 좀 있네요. 허재영 기자는 요 사안에 대해서 뭐 네. 내일도 아마 국회에서 계속 얘기가 될 텐데 네, 계속 예의주시해서 취재하겠습니다만, 근데 언론적으로는 저는 우리 김갑수 선생님 말씀처럼 저도 조정식 의장의 말을 이렇게 이해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그래서 이게 왜 문제가 되나 사실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당황했었습니다. 근데 그게 예. 저희 하루 종일 뉴스를 분석해 보면 당연히 내란당에서 공격할 소재야.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딴지 게시판을 중심으로 한 여권 일각에서 대통령 탄핵까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너무나 그렇습니까? 병적 징후가 짙어. 그리고 그 동력을 가지고 지금 명청 대전을 임하려고 하는 정치 세력이 분명히 있다. 누가 있겠어? 지금 이낙연 걔도 지금 대거 지금 포진하고 있는 게 정청래 캠프라면 그런 의심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굉장히 안타까운 거죠. 네. 거의 원리주의에 가까운 가령 뭐 딴지 게시판에 대통령 퇴진을 주장한 세력이 있다고 쳐요. 그들이 힘을 발휘하는 것도 한 정치적 태도로 있을 수가 있어요. 그 대신 그만큼 중도 실형을 외치는 이재명 정부의 지지세가 변경되고 확산되어야 되는 방향이 필요하단 말이죠. 과거 같으면 나는 보수야라고 생각했던 그냥 막연히 보수야했던 사람 중에 상당 부분이 이재명 정부가 갖고 있는 그 성장의 방향성 여기에 동의를 해서 더 많은 잃는 만큼 더 많은 걸 얻을 수 있는 획득할 수 있는 방향성을 가지면 좋지 않겠냐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심각한 건 뭐냐면 그런 딴지 게시판 병적 징후에 대해서 딴지 게시판에 여전히 글을 쓰고 있는 당 대표 출신 의원 그리고 심지어 지금 조금 전에 올라온 글인데요. 최민희 의원이 그런 딴지 게시판에다가 글을 올렸어요.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1번 최민희입니다. 이게 2시 39분 24초에 올라갔는데 민주당 많이 혼란스럽습니다. 이러면서 집단지성을 믿는다. 딴지 게시판 딴개이들한테 팀 정청래 힘을 달라. 그러니까 팀 정청래라는 말을 합니다. 정청래 개를 밝히면서 이성윤, 한민수, 최민희 지도부에 들어가게 해달라는. 그러니까 그분들에게 개인적 유감은 없습니다만 지금 말하는 팀 정청래가 당 지도부를 형성하면 정말 이게 난 국가가 어떻게 운영될지 진짜 막막한 느낌이 들어요. 막막한 느낌. 이분들이 스스로를 친명이라고 자꾸 자처하셔서 저도 참 이런저런 고민을 해봤습니다, 평론가님. 저는 이렇게 좀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친명에도 두 부류가 있다고 가정했을 때, 그분들의 말을 진심이라고 했을 때, 김민석 총리를 중심으로 한 친명 세력은 이재명 대통령님의 말을 바로 이해하고 그분이 원하는 대로 보조를 하면서 당의 역할을 해가는 친명의 그룹인 것 같고요. 정청래 쪽을 중심으로 하는 이른바 그분들의 친명 그룹은 대통령을 길들이려고 하는 친명인 것 같습니다. 그분들의 정치관이 따로 있고 대통령은 그분들과 함께 가려고 하지 않으니까 대통령을 어떻게든 길들여서 가려고 하는 친명 그룹인가? 저는 그렇게 그냥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석을 빙자해서 자의로 몰아가는 거죠. 내심 반명이라고 저는 분석을 하고 할 수 있는 근거들도 있지만 그건 좀 더 팩트가 필요한 것 같고요. 좋아. 당신들이 정말 친명이라면 그것을 그대로 당신들은 어떤 성격의 친명인가라고 분석했을 때 이분들은 대통령님과 함께 가려는 친명이라기보단 대통령님을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대로 길들여 가려는 친명이고 자신들이 컨트롤 가능한 내각의 중요 인사들을 배출하려는 그런 친명 그룹이 아닌가. 친명 그룹의 성격이 확실히 다른 것 같습니다. 그 대통령을 길들인다는 의미를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이번 보안 수사건 갖고 논쟁이 벌어진 것도 결국은 그게 중요했던 게 아니에요. 대통령을 견제하기 위한 빌미가 필요한 건데 이게 왜 그러냐 하는 거예요. 왜 무엇을 위한 것인지. 무엇을 위하신 거냐. 세력 구축이에요. 이 국정이 안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추구하는 방향이
자기들에게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어깃장은 왜 놓는가? 어깃장을 놓음으로 해서 세력 구축을 하고 대통령을 견제구를 날리고 인사에도 참여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이재명 시간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 하는 겁니다. 그 기간 동안에 과거에 당에서 대통령 치받으면서 이제 자기 세력 구축했던 그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이상호 기자는 아마 잘 아실 텐데 그런 기도가 있을 때마다 그 정권은 정말 휘청휘청했거든요. 근데 그것들을 다 잊어버리셨나? 아니 정청래 대표도 1년 당대표 하고 그다음에 만약에 그 지방선거 결과물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에 안타까움을 느끼면서 용퇴를 했다면 사람들은 아마 정청래를 굉장히 강렬하게 기억을 할걸요. 다시 기회가 오겠죠. 그래서 언제든 이제 여당을 책임질 자원으로 지금처럼 그냥 분란의 한 가운데 서버리면 이게 이래도 문제 저래도 문제란 말이에요. 참 안타까워요. 자, 좀 안타까운 현실인데 오늘 9시에 이제 본격적인 선거 막이 올라갑니다. TV 토론 여러분들 보시고 또 내일 또 많은 이야기 함께 나눴으면 감사하겠습니다.